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인공신경망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5문단 끝문장 보시죠.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 단계에서 올바른 판정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아도 잘 모르겠으면 첫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그랬으니까요. 이 글은 인공신경망에 관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1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그러니까 기본 단위, 다른 말로 신경 조직의 구성 요소는 뉴런인데 인공신경망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퍼셉트론이다 라는 것이죠.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밑에 정리했습니다. 신경 조직의 구성 요소는 뉴런이다. 그러니까 뉴런들끼리 연결된 것이 신경 조직이고 인공신경망의 구성 요소는 퍼셉트론이다. 그러니까 퍼셉트론들끼리 연결된 것이 인공신경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 조직하고는요. 인공신경망이 대응되고요. 뉴런하고는요. 퍼셉트론이 대응되겠습니다. 아래 뉴런, 즉 신경세포 그림을 보시죠. 신경세포체 속에 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돌기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 다른 뉴런의 신호를 전하는 축삭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을 모방한 것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여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입력 단자고요. 이 부분이 처리 부분이고요.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출력 단자겠네요. 다시 보시면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그랬습니다. 여기 이 값은 입력값이죠. 입력값을 처리하는 부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x0의 입력값을 1로 보고요. x1은 0이라고 하고 x2는 입력값이 1이라고 한번 봅시다. 계속 읽을게요.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여러분 가중치는 weight니까 W로 표시하고요. 여기 각각 가중치가 있죠. 한번 예를 들면
x0의 입력값은 1이었는데 여기에 가중치를 우리가 한번 0.5라고 보고요. x1은 0.5라고 보고 x2는 0.1이라고 한번 봅시다. 계속 읽을게요. 퍼셉트로는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 그랬으니까 여기에 w와 x 곱한 값이죠. 이것을 모두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시그마를 쓰면 되겠죠. 합하여. 그러면 가중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중합이 나오는데요. 가중합을 구한 후에 고정된 임계치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임계치를요. 1로 보면요. 1이라고 합시다. 임계치는 뉴런이 활성화되기 위한 최소값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그러니까 이 가중합 이렇게 계산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출력값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뭐죠? 같거나 크면 1이 됩니다.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같거나 크면 출력값은 1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계산해 보죠. 1 곱하기 0.5, 0 곱하기 0.5, 1 곱하기 0.1 세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6이 되죠. 0.6은 임계치 1보다 작으니까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출력값은 제로가 됩니다.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임계치를 보통 0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1로 했죠. 그러니까 0으로 하면 출력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임계치를 0으로 하지 않고 1로 했기 때문에 1 또는 0이 나오게 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0.6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치보다 0.4가 작죠. 그래서 출력값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0.4의 오차, 1-0.6 하면 0.4의 오차가 났죠. 그래서 만일 학습시키려면 여기 실제값과 예치값에 이게 다를 경우에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습시키려면 가중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4 차이가 나니까 여기 각각 0.4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9, 여기도 0.9, 0.5가 되겠죠. 이거를 1, 0, 2라고 곱하면 몇이 됩니까? 그래서 더하면 1.4가 되죠. 1.4는 임계치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출력값은 1이 되는 것이죠. 3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퍼셉트로는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두 가지 0과 1이죠.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그랬습니다.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그랬으니까 퍼셉트론을 모아놓은 것이 인공신경망이 되겠네요.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인공신경망 그림이 있죠. 그걸 봅시다. 여기에 이런 하나하나가 모두 퍼셉트론입니다.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퍼셉트론의 출력값이 요 다음에 모든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 이런 것을 입력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간층이 됩니다. 또는 은닉층이라고도 합니다. 숨어있는 층이니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이거를 출력층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이 중간층, 은닉층이 두세 개면 shallow running, 그 얕은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층이 4개 이상이면 그것은 구글이 사용하는 딥 러닝이 됩니다. 4문단 보겠습니다. 앞문단에서요. 중간층이 3개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퍼셉트론들이 있고요.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중간층이 3개라는 것은 이렇게 3개라는 것입니다. 4문단입니다.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학습할까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점들을 찍어서 어떤 것이 사과인지 학습시키는 것이네요.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입력값, 다른 말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 인해서요. 여기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진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아래에 보시면 X축과 Y축으로 수치화했죠. X축을 색깔로, Y축은 형태로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에 어떻게 묶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는 1, 1이 되는 것이죠. 1, 1은 뭘까요? 어떤 사과입니까? 가장 빨갛고 가장 구체적 형태의 사과가 되겠네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에 정답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값 하면 뭘까요? 1. 이거는 사과다.
그 값을 1 이렇게 준다는 거죠.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습 데이터로 한번 0.6, 0.5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아래를 보시면요. 임의의 기준선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준선 아래쪽은 0이고요. 즉 사과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이 기준선 위는 1이 되는 거죠. 사과이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게 0.6, 0.5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기준선에 따르면 사과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과는 빨간 거거든요. 이 파란 색깔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사과가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0.6, 0.5를 사과라고 보았는데, 그런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긋는다든가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가중치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다시 읽어볼게요.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정답에 해당하는 값 1, 그렇죠? 사과다 라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는 뭐가 학습 데이터입니까? 0.6, 0.5는 사과가 아니다 라는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 왜 제공합니까? 갱신할 수 있도록.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범주와 입력 단자는 1:1 대응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이 아니라 다른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해야 글이 더 명확합니다. 색깔은 색깔대로, 형태는 형태대로 따로따로 입력 단자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했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여러분 처음에요.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이 아니라 0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과가 아니다는 0이 아니라 1이 되는 것이죠. 오문단 보겠습니다. 오문단입니다. 아래 정리한 자료가 흐트러졌네요. 읽어볼게요.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학습해야 판정할 수 있다 이거죠.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에 출력값을 구한 후에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그러니까 출력값은 0인데 정답은 1, 사과다. 이 정답이요. 이 값의 차이를 다른 말로 오차죠. 이 오차 값이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그 말이죠.
과정이 바로 학습 단계다 이 말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요. 학습이라는 것은 뭔가요? 인과관계로 되어 있죠? 가중치, 갱신, 그렇죠? 그러면 오차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또는 가중치를 갱신하면 오차는 줄어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 정답값이죠. 여기에서 출력값을 뺍니다. 뺀 값, 이게 바로 오차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정답값에서 출력값을 빼면 오차값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값하고 출력값이 같다는 것은 뭘까요? 오차값이 제로라는 거겠죠.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차값이 제로가 되는 게요.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데 관여한 그랬죠. 여러분, 관여한이라는 말은 영향을 준 이 말이겠죠. 영향을 준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관여한 가중치에 더해진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관여하지 않은 가중치에는 더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이것 좀 주의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관여하지 않은 가중치에는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관여한 가중치하고 그냥 가중치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그렇죠? 관여한 가중치가 가중치에 속하는 것이겠죠.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값, 그러니까 정답값 1이죠.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여러분,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사과다, 사과가 아니다라는 판정 성능이죠. 그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여러분 뭐라고요?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와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줄이면 not 가중치, not 갱신, not 갱신이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학습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 여러분 변별적이란 말은 구별되는 이런 말이겠죠. 구별되는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 이 데이터의 다양성이라는 말이죠.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사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사과도 컴퓨터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에 모두 들어가는 입력값이 된다고 했죠.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4번.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 그랬죠? 뭐라고요?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 뉴런이죠. 뉴런을 모델링한 것이 퍼셉트론. 맞습니다. 5번. 가중치의 갱신은 그랬죠. 이거는 설명은 안 했는데 역전파라고 합니다. 역전파. 거꾸로 전하여 퍼뜨린다. 뭐라고요? 가중치의 갱신을 역전파라고 하는데요. 이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가중합을 구해서 출력값을 구하는 과정이 그렇죠. 지금은 가중치의 갱신이지 않습니까? 역전파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뒤집혔네요.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 단자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책의 45번이네요.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사문단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 이게 기억입니다. 이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이란 말은 다양한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 맞습니다. 2번.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범주하고 입력 단자는 1:1 대응이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두 가지 범주 뭐하고 뭡니까? 하나는 색깔이고요. 하나는 모양이었죠. 색깔이고 모양이었는데요.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고 어떻게 해요? 색깔과 형태라는 두 개의 입력 단자 맞습니다. 1:1 대응입니다. 범주하고 입력 단자는요. 세 번째,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했죠.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여러분 거기에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가 아니죠. 한 개의 학습 데이터죠. 하나의 데이터로 만든다, 묶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0.5, 0.5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답 3번이네요. 4번.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그러니까 뭐예요? 오차가 0인 단계. 그렇죠?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군 그랬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할 때 아까요. 오차값이 0에 근접하거나 갱신이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이 끝난다. 학습이 종료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나고 판정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5하기 때문에요. 0에 근접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게 안 해도, 그렇지 않더라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즉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이요.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이다로. 맞죠? 정답이 뭐니까? 정답이 0이니까. 0이 출력되면 사과이다 맞고요. 1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해야 되겠군. 그 다음에 19번, 책 4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 문단에서요, 제가 이 문제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러분 그 1번 선지 보시면요,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C2 인과관계로 해서요, 학습 판정 이랬죠. 그러니까 판정하려면 학습 단계를 거쳐야 한다. 판정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이 필요 조건 표시죠. 또는 학습이 원인이 되어서 판정이라는 결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2번,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 그랬죠. 작았기가 아니고 같거나 크기 때문이겠군.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요. B로 한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A, WB, WC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여러분 거기에 한번 보세요. WA는 0.5고 WB는 0.5고 WC는 0.1이죠. 어떻게 해요? 한 번 학습시킨다고 그랬죠. 아까 오차가 몇이었습니까? 0.4였죠. 그래서 가중치를 어떻게 해요? 0.4를 다 더해주게 되면 몇이 돼요? 0.9, 0.9, 0.5로 늘어나 있겠군. 이게 바로 평가원에서 발표한 답 3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5문단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5문단 지문을 보면 출력 신호를 만드는데 관여한 가중치들에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WB는 관여했나요? 여기 보세요. IB를 보시면 제로죠. 그러니까 0.5 곱하기 0, 0에 뭘 곱하더라도 IB 곱하기 WB는 0이 됩니다. 0이 되죠. 그러니까 WB는요, 출력 신호를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럼 3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4번 봅시다.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여러분 출력값은 목표값에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답값이 바로 1이니까 1에 수렴하겠군이 돼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5번, B의 학습 데이터를 한번 입력했을 때 몇 나왔습니까? 아까 0.6이 나왔죠. 어떻게 0.6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0.5, 1 곱하기 0.5, 시그마 있죠? 더하기 0 곱하기 0.5, 더하기 1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0.6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6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출력값은 1이 아니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46번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평가원이 잘못 낸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돌림임 문제 풀어오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